맞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부모로서 여기 이 자리에 섰고 강의라는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 또 제가 이렇게 순간 고비고비마다 조금씩 힘들었던 부위,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잘 넘기고 또 그런 게 도움이 됐는지, 뭐 그런 거를 말씀드리러 왔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축구 시키는 학부형들이 거의 오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이런 교육도 받지도 않았고 그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도 저는 그냥 집에서 열심히 고기 팔고 팥 다듬고 해서 가르치는 거, 이런 정도밖에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부모님들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또 조금 처음에 보기 좀 생각보다 그렇죠. 제가 거의 저를 처음 본 사람들은 아이고 생각보다, 그런데 생각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낫다는지 생각보다 못하다는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또 그러고 너무 급해서 물어보시는 부모님들이 아이고 그런 애를 어떻게 낳으셨어요? 그러는데 저거를 엄마로 착각하고 있는가, 낳지는 않고 만들기만 한 사람 보고 어떻게 낳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가끔은 또 너무 좋으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런 애를 키울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은 여태까지 지나왔던 가장 중요한 그런 순간은 본인인 것 같아요. 본인. 그러니까 선수 본인이 어떤 기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서포터스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씩 진로나 이런 게 조금씩 달라진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했다는 것보다 아무튼 도와주시는 분도 많았고 또 운도 좋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성이한테는. 사실 뭐 지도자분들도 뭐 여기 강의를 하시겠지만 지도자도 잘 만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어떤 운이 있었는지 몰라도 힌크 감독이 오시지 않았으면 과연 이제 가끔 집에서 그런 생각을 하죠. 뭐 본인은 안 왔어도 열심히 해서 프로 선수 생활을 훌륭하게 했을 거다고 하지만은 뭐 과연 그렇게 유럽에까지 진출해서 최고의 활약을 보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들 때가 있어요. 아슬아슬한 순간도 많았었고, 이런 선택을 안 했으면 과연 지금 같은 그런 클럽에 가서 운동을 할 수 있을까? 뭐 지금 같은 클럽에서는 할 수 있겠죠. QPR. 얼마 전이지만 맨체스터 같은 그런 팀에 얼마나 그거를 저는 그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 뭐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강의 내용을 이렇게 쭉 이렇게 붙여서 다니긴 하는데, 사실은 이 얘기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 하다 보면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어쩔 때는 한 얘기만 한 시간 하다가 이제 인사드리고 간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양해해 주시고, 혹시 또 오늘 인원으로 제가 다 여러분한테 말씀 못 드린 게 있으면 나중에 얼마든지 저희 센터에 홈페이지도 있고 하니까 얼마든지 또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제가 시간을 11시에 정해달라고 그랬어요. 제일 컨디션이 좋을 때가 11시다고. 그랬더니 아침 11시로 해준 거예요. 저는 밤 11시에 술 먹고 얘기할 때가 가장 이렇게 말빨이 세고 또 여러분한테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이 전문 강사가 아니면 자꾸 저쪽에서 질문을 해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해야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이 얘기에 초점이 흐려지지 않고 이렇게 쭉 가는데, 앞에 가서 혼자 얘기하면 한참 얘기하다가 한두 가지 얘기하고 다 끝난다고요. 그런 것도 양해해 주시고, 뭐 하나도 다름없는 저는 강의에 아무의 소질이 없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내용대로 아니고 그냥 한 가지 집중해서 얘기하다 보면 한 가지만 끝내고 질문만 받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제 가장 가장 힘들었던 부분, 여태까지 축구를 시키면서 가장 힘들었던 두 번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월드컵 2002년 월드컵 선발, 그러니까 월드컵 선수에 포함이 되는가 이때 하고, 그다음에 맨체스터를 갔을 때가 제일 이제 힘들었었는데, 그 선택을 하기에요. 그러니까 뭐 2002년 월드컵에는 사실은 선택의 그 어떤 여지가 없었어요. 근데 가장 우리나라 여론이나 모든 지도자들이나 사실은 지성이를 가르친 지도자까지도 가장 힘들 부분이었다.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2002년에 박지성 선수 빠졌어도 아무도
뭐 누가 하나 지금 같은 그런 댓글도 안 올렸을 거예요. 워낙 무명이었기 때문에. 워낙 무명이었기 때문에. 근데 본인은 된다고 생각했대요. 항상. 그러니까 이딩크 감독이 와서 경기에 한 번도 초청을 일본에 프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이렇게 불러서 안 부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국민은 아무도 모르고 있어. 그 선수가 불려왔는지 아니면 정말 주전으로 뛰는지. 근데 어떤 지도자의 눈에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항상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그 증거가 월드컵을 6개월인가 앞두고 골드컵이라고 여기 미국에서 열렸는데 그때 당시에 1층에 혼자 가장 막내니까 그때 19살 했으니까 뭐 거의 다 선배들은 시내를 돌아다니고 이제 휴가를 줬는데 혼자 있는데 히딩크 감독이 불러서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아마 유럽에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래서 자기는 자기 혼자 숙소에 있으니까 장난 삼아서 그 사실은 어떤 뭐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어깨를 두드리면서 얘기했는가 보다 했대요. 근데 사실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쉬운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지켜지지 않을 얘기를 잘 안 해주는 편인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3일 정도의 이제 휴가를 주고 그때 당시 30명을 다 집으로 보냈어요. 선수들인데 예. 오늘 보니까 여기 뭐 그때 당시 현장에 있던 기자들 분들도 몇 분 오셨는데 그때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탈락 순위에 박지성 선수 제일 1순위였어요. 그러면 그 여태까지 2년 동안 연습해왔던 이런 게 다 물거품이 되고 사실은 그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2002년에 관심이 많아서 축구 선수는 꼭 한번 뛰어보고 싶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학수고대하고 떨어져도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뭐 프로서 너는 원래 체육 선생 하기로 했는데 프로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만족하다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족들끼리 그렇게 위안을 삼으면서 한 3일을 기다렸는데 됐어요. 근데 이제 되고 나니까 가장 힘들었던 게 이게 이제 과연 또 뛸까 경기를. 근데 그 전까지 저는 애를 축구시키면서 한 번도 경기장에 안 나가는 거를 가지고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경기를 감독 선생님이 어떤 수로든지 빼든 안 빼든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그때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축구를 지금 시키는 목적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어떤 부모님께서는 저같이 뭐 이렇게 해서 체육교사라도 만들려는 꿈을 가지고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프로 선생활을 만들어야 될 거고 어떤 사람은 뭐 목표를 더해서 국가대표를 꿈꾸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근데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때 그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짜리가 매 경기 나간다고 한들 걔가 20살 정말로 자기 목표로 삼았을 때 프로 선수 생활을 하든지 국가대표를 하든지 그게 물론 어떤 기량에 조금씩 나아가는 발전적인 거 있겠지만 그게 전체적인 도움은 하나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든 언론들이 뭐 맨체스터에 가 있을 때 경기를 안 뛰고 이런 거는 저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 팀에 얼마만큼 소속감을 가지고 중요한 거를 그 팀에 하는가가 문제다는 거죠. 학교 때도 똑같은 거죠. 근데 그런 애가 한번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때 있었습니다. 2학년 때 우리 송공고를 다녔는데 송공고에서 4강회를 진출했어요. 4강전까지 너무 경기를 잘해서 4강전에 3명, 그러니까 4명 뭐 이렇게 한번 완벽하게 돌파를 해서 골을 넣은 적이 있어요. 그게 중앙일보에 지금도 나와 있는데 그때 뭐 무슨 샛별이라고 해서 크게 일면에 나온 적이 있어요. 스포츠 일면에. 이제 그런 정도였는데 다음 경기에 배재고등학교하고 경기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때 차두리도 다니고 뭐 몇 명 국가대표를 나온 선수들이 다녔는데 그 경기에 박지성 선수를 뺐어요. 아침에. 근데 뭐 저는 가만히 있는데 모든 부모님들이 다 와서 이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감독이. 왜 선수를 이렇게 어제까지 그렇게 잘해서 4강까지 올라와서 지금 4강전에 그리고 황당했던 건 저희 집사람은 그게 모든 게 자랑이라고 그 4강부터 중계방송을 하기로 돼 있어서 모든 이모, 고모, 전화 내가 그랬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 보는 사람만 봐야 되는데 그거를 전화를 해놓으면 나쁜 일이 있어도 보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도. 그래서 그 모든 사람 2시간 동안 텔레비에 4시부터 중계하잖아요. 항상. 그걸 보러 왔는데 안 뜨니까 다 사람들이 가짜인 거죠. 부모가 거짓말하고 뭐 경기도 못 하는데. 근데 그거를 끝내고 그 경기에 졌는데 끝내고 와서 모든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나 같으면 가만 안 있는다. 근데 그 경기 한 경기 이겨서 뭐 하겠냐요. 그때 4강에 들어서 결승에 만약 이겼으면 결승에 올라갔죠. 근데
그 결승에 올라간 게 지성이 그 인생이나 우리 가족의 인생에 대해서 그게 무슨 그렇게 중요한 건가 나는 지금도 그러고 그때도 당시에 그랬어. 우승하면 물론 그날 기분도 좋고 학교로서 명예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수가 앞으로 그거보다도 한 20, 30년을 더 해야 되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끝나고 나서 아니 딱 진 거에 좀 섭섭한 거지 지성이 안 뗀 거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런 경험을 해서 모든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도 안 들어요. 저희 친척한테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지성이가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희 주위에 축구를 시켰겠어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한 분도 제가 그 사람들한테 들어준 적도 없어요. 물론 사실 제가 이 얘기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쉽게 넣어주죠. 선생님들이 저한테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래서 뭐 중학교, 뭐 말씀을 부탁해서 받아줄 수, 물론 대학은 좀 힘들지만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저는 하나도 안 해줬어요. 왜 그걸 안 해요? 본인이 알아서 가야 되거든요. 누구가 이 얘기를 해줘서 거기를 간다고 치면 그건 벌써 그러니까 지성이보다 항상 그러거든. 너를 필요한 선수가 되게끔 네가 만들어 놓으면 감독들은 알아서 너 데리고 가는 거지. 아빠가 다니면서 너를 어디 넣게 해달라. 여기 좀 부탁합시다. 이러면은 그건 결국 결론적으로 그 자기 실력대로 가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학교를 가면 뭐 할 것이고 또 그 좋은 학교를 가면 뭐 다른 선수하고 똑같이 실력이 갑자기 향상이 돼서 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졸업 시기가 됐어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 시기가 됐는데 여러 군데에서 스카우트가 많이 왔었죠. 이제 처음에는 그러다가 자꾸 보니까 얘는 좀 힘이 없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학교별로도 문제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데 대해서 뭐 꼭 그 잘한다고 그래서 한 사람만 어느 학교 가는 게 아니고 또 동료들도 있고 뭐 이래서 이제 같이 가는 그런 게 많았는데 결국은 마지막까지 정해지지 않았어요. 지성이는 지금쯤은 뭐 대학 거의 다 정해지죠. 그런데 한 6월 달까지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저는 이제 시골 학교를 그러니까 보통 부모는 절대 시골 학교 안 갈 거예요. 저는 시골 학교를 얘기를 했어요. 강원도에 있는 학교 보내달라. 거기는 뭐 선생님도 진작부터 저하고 지금 뭐 경남 감독으로 계시지만 친해서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다는데 학교 선생님이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선수 절대 거기까지 보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떠한 싸우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운이 정말로 나는 그래서 그 M자를 명지대를 다 했잖아요. 그 M자를 항상 이니셜을 해서 너는 명문대를 갔다. 맨날 그러거든요. 정말 명문대를 간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명문대를 간 거죠. 근데 지금도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려면 고마운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사실 축구 감독이 고마운 것 같지만은 연세대학교 명지대학교 테니스 감독이 이렇게 고마운 거예요. 테니스 티어가 남아 있는데 테니스 티어를 하나 포기를 하고 박지성 선수를 축구부에 받아서 써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도와주게 되면은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복귀를 하다 보면 이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 사람한테 정말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명지대를 갔는데 명지대 이게 뭐 1시간 다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1시간밖에 시간을 안 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명지대 입학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호주를 가는데 감독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 야, 나는 너 그냥 이렇게 잘한다고 해서 뽑았는데 정말로 잘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칭찬을 처음 들어봤대요 그때.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나오는데 정말 내가 축구를 잘하는가? 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자기가 대학교 진학이 안 될 때는 가장 힘들었다 그러더라. 내가 이렇게 축구를 못하는 건가? 다 다른 동료들은 벌써 대학을 정해져 갖고 이렇게 저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축구가 이렇게 내가 축구 선수로서 이렇게 능력이 없나 보다.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한테 얘기 듣는 다음부터는 계속 일본을 보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본을 보내다. 근데 일본에 대한 저게 있었어요. 동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대희 선수가 가장 친했던 동료거든요. 지금 축구 부모님들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김대희 선수가 그때 당시에 고려대를 다녔고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던 좀 더워서 이쪽이죠. 또 이상한 걸 많이 내가 와갖고 아까 강사께서 이렇게 이런 걸 채워놓으셨어요. 이 배터리 이런 게 너무 더워요 지금. 배 나와서 여기서 좀 벗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급하면 욕도 하고 그러는데 다 지금 녹음이 돼가지고
그래서 일본에 그런 동경이 좀 많이 있어서 일본을 보내주면 자기 실력대로 발휘를 하면 꼭 성공한다고 그런 얘기를 선생님들께서 많이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일본을 보내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도 좀 보내고 싶었고요. 그때 당시에 뭐 사실은 뭐 냉정한 얘기를 하다 보면 어차피 프로 선수 생활을 하려면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그때 환율차가 한 13배, 1.3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니까 그거라도 좀 만회하기 위해서 갔으면 좋겠다고 감독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당장 그걸 들었어요. 근데 그냥 쉽게 가는 줄 알지만 굉장히 우리 지금도 현실적으로 지금은 좀 많이 가서 쉽지만 그때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모든 학교는 장학생으로 선수를 뽑잖아요. 일단 대학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등록금이나 이런 걸 다 무료로 해주는 대신 학교에 지원금을 꼭 내고 가야 돼요. 뭐 지금도 비슷한 사례는 많지만. 그런데 이제 명지대 감독 선생님이 그때 지성이를 불러다 놓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아버지 아니었으면 일본을 못 간다. 근데 저는 그때 학교하고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모든 것 다 주고라도 가겠다. 근데 그때 한 1년 전인가 아마 박찬호 선수가 한양대에 1억을 기부하고 갔을 겁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는. 근데 저희는 그때 당시 2억엔의 계약금을 받았어요. 다 학교에 어떤 장학 그러니까 사업에 쓰라고 그러고 갔어요. 근데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그러니까 저희는 평생 그러니까 그때 뭐 한 45, 넷 이때 보냈는데 1억도 못 만져보고 2억이라는 건 아예 꿈에도 안 저갈 텐데 그것도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얘를 발전시키려면 한 번쯤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보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4,300만 원, 1년에 연봉 4,300만 원에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싼 금액으로 책정이 돼서 일본을 갔어요. 근데 1년 그거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하기 나름이라는 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1년 동안 주전으로 다 뛰었는데 팀은 2부로 떨어졌어요. 팀은 2부로 떨어졌는데 월급은 10배를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과연 한국 사회에서는 도저히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프로축구가.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서 한국 프로축구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많이 줄 사람한테는 줘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 어떤 여러 가지 룰에 복잡한 룰에 다 갇혀져 있어서 지금 뭐 아마 대졸 나가면 뭐 아마 연봉이 제가 알기로는 5천만 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거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켜지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계약을 다시 하자는 얘기도 안 했어요. 일본 스스로가 이 선수를 붙잡고 시키니까 우리 다시 계약을 쓰자. 그래서 10배를 올려준 거예요. 10배. 그러니까 4억 5천만 원을 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해주지 못하고. 그 일본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었냐면 저희가 솔직히 일본을 가기는 가도 다시 망해갖고 돌아올 줄 알고 저희가 가게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도와주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90% 이상은 아마 그 정도의 실력으로 일본 가서 했으면 다 도와준다고 아마 갔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아들의 실력을 못 믿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못 믿는 거죠. 또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 계속 축구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도 1년을 두고 보자 해서 1년 동안 못 도와주고 어쩌다 한 번씩 갔어요. 어쩌다 15일 그것도 가면은 일본 선수들은 전부 다 일본 식당 그러니까 같은 식당에서 먹기는 하는데 일본 선수들은 일본 선수의 어떤 자기대로의 식판이 있잖아요. 어떤 자기들 음식을 이렇게 갖다 먹는데 지성이는 그 큰 사발 같은 밥그릇을 하나 딱 줘요. 그 주방 아주머니가 너는 여기서 알아서 먹으라는데 꼭 저희가 보기에는 돼지 밥그릇이다 혼자 밥 퍼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이거 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김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밥만 덜어다가 맛있는 것 좀 섞어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는데 야 프로 선수가 이렇게까지 그때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뭐 그런 걸 참고 있었겠지만 지금 같으면 아마 굉장히 이제 서럽고 막 이런 게 있었을 건데 그런 거를 저는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겪었기 때문에 네덜란드나 그다음에 유럽에 가서 그런 자생력이 생긴 거지. 그래서 일본에서 겪은 게 천만다행인 거죠.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이 그래도 조금 더 많이 있고 뭐 멀리 나가면 한국 음식도 좀 보이고 또 한국 사람도 있고 근데 만약에 바로 유럽을 갔으면 굉장히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지금도 제가 엊그저께도 뭐 김명훈 선수 진출할 때도 굉장히 아버님하고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2부에 가도 아무렇지도 않다. 2부에 가서 2부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게 뭐 2부 그렇지만 사실은 거기에 100개의 프로팀이 있잖아요. 영국에는. 근데 2부라는 개념이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축구 어떤 그런 실력이 떨어지는 팀이 아니에요. 거의 일부나 비슷비슷해요. 단지 어떤 그 룰에 의해서 2부, 1부 다 만들어 놓은 것 뿐이다. 그래서 2부에 가라. 무조건 2부에 가서 조금씩 올라가면 된다. 근데 우리 그 선수들이 1부에 가고 거의 돌아온 선수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6명인가 아마 7명. 1년도 못 있고 온 경우는 다 그런 경우거든요. 이게 자기 어떤 실력이나 이런 걸 쌓지 않고 그냥 1부에 가서 뛸 수 있겠다고 가면은 100%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생활을 하고 헤딩크 감독이 다시 이제 그 네덜란드로 불려갔을 때는 정말 참담한 생활을 한 2년, 그러니까 2년 6개월 있었는데 2년 동안은 정말 참담한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축구를 처음으로 그만두고 싶을 때가 그때였다고 그러더라고, 박진성 선수는. 그러니까 셋이 그때는 이제 아예 도와주러 거기 갔어요. 뭐 여기도 계시지만 특파원 나와서 신문사 기다가 다 거기 와서 상주를 하고 있었고요. 한 팀은 2년 가까이 있었고 나머지는 6개월 정도에 있었는데 기사 쓸 거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2년 동안. 아무것도. 경기도 못 뛰고 경기 뛰면은 뭐 잘한 거 거기서 같이 가족끼리 특파원들이 사니까 잘못한 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기사거리 자체가 아예 제공을 못 하는 거예요. 박선 선수가. 본인은 얼마나 힘들고 가족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제 국내 모든 이제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해외에 나가면 돈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거는 한참을 있어야 돼요. 한참을. 예를 들어서 정말 한참을. 이영표 선수도 안양 그때 당시 안양 LG 지금은 서울이지만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지성이도 마찬가지. 일본보다 오히려 적었어요. 연봉은. 그러니까 과연 그러니까 왜 갔느냐 하면은 다시는 히딩크 감독이 거기에 유럽 축구를 한 번씩 겪고 가야 된다고 불러들였을 때 그런 기회가 없으면 다시는 유럽에 나가지 못할 것 같아서 간 거예요. 다시는.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이 심사숙고했냐면 점을 3번을 봤어요. 점을. 지네 엄마 시켜갖고 이게 점쟁이 때문에 간 거예요. 사실은. 점을 3군데 봤는데 3군데 다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물론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그때 당시에 뭐 점쟁이 틀렸다고 우리 다 점쟁이 때문에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정말로 힘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운동장에 35,000원 와도 보통 한국 사람이 뭐 20-30명 있고 그 가족석은 알거든요. 다. 근데 저희한테까지 맥주병을 던져요.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뭐 집에 들어오면 아무 말도 못하고 셋이 앉아 있는 거예요. 바로 밑에지만 기자분 한 사시고 또 옆에도 사시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만나면 아무 할 이야기 없는 거예요. 지금도 고마운 게 원정을 다 저를 데리고 다녔거든요. 특파원들이. 가면은 저보다 더 걱정해요. 저는 어차피 돈은 나오잖아요. 게임을 뛰든 안 뛰든. 기자는 이게 쓸거리가 없으면은 이거 혼나거든요. 아버님 오늘 선발 나왔으면 좋겠네요. 진짜 선발 나왔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걱정을 해서 매일 가서 서로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축구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안 될 때 그러니까 과연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지도자분께서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지도자가 과연 그렇게 오래까지 끌고 얘한테 어떤 멘탈이 잘못됐는가를 분석을 해가면서 선수를 만들어 가는 거를 과연 우리나라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왜 느꼈냐 하면 하도 축구가 안 되니까 한 달을 한번 쉬어보면 어떻겠냐. 한 달만.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미안하니까 한 달은 좀 그렇고 2주를 좀 쉬었다 오겠다. 2주 정도만. 그래서 그럼 한국에 보내겠다. 내가 2주 정도에 우리 신정 때를 기해서 한국에 왔다 갔어요. 2월 달에 다시 들어가서 복귀를 했는데 그 통역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6살 때 거기 가서 통역을 이제 시작했던 통역이 다른 사람이 돼서 왔다는 거죠. 완전히. 저희가 봐도 그래요. 축구를 하는데 15일 전하고 그때하고는 완전히 틀려진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와서는 이제 다시 돌아갔을 때 발악을 한 것일 거예요. 마지막이다 하고 나는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설득을 했겠어요. 저희도 한 1년 반 돼서는 가자. 일본에서는 대기하고 있었어요. 항상 그 팀에서. 그 팀은 2부에 다시 내려가 있었고 지금의 가장 유명하신 내가 얼마 전에 우연히 비행기를 타고 만났는데 그 교세라 회장이 일본의 지금 잘 항공의 이나모리 회장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옛날에
우장춘 박사 아시죠? 그 따님하고 결혼해서 사시는 일본의 가장 우리 한국으로 하시면 이건희 회장 정도에 된 그러니까 1, 2 정도의 그룹의 회장님이신데 그 회장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냥 언제든지 힘들면 돌아와라. 무조건 받아주게 지시를 해놨으니까 우리 구단에서는 언제든지 받아줄 것이다. 그러면 그때 뭐 지금은 다 지나갔지만 7억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었어요. 아이토벤에서.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10억 정도 받아요. 우리가 손해날 게 없다. 2년 동안 여기서 해봤으니까 안 되는 걸 여기서 왜 하고 있냐. 그냥 돌아가자. 거기서는 계속 선수가 필요하니까 오라 그러고. 근데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휴가 갔다 와서 그때 안 되면 가겠다. 근데 한 번만 더 해보자. 근데 본인도 눈물을 다 이제 속으로는 다 울고 있었죠. 이게 너무 자기가 나 우리 보고 그러니까 축구공이 자기한테 오는 게 너무 무서웠다는 거죠. 예. 여러분 선수들도 분명히 그럴 때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럴 때를 넘겨주면 100% 선수가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얘기하지만 지성이보다 공 잘 차는 한국의 선수는 수십 명도 많아요. 정말로 그래요. 아니 이건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 잘 차는 선수는 그 정도 많아요. 지금 아마추어나 이게 프로 선수들 봐도 자기도 그래요. 야 진짜 제 공 잘 찬다. 근데 그 선수를 만드는 거는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런 보석을 만들어내는 거지. 공은 잘 차는 사람보다 지성이보다 잘 차는 사람이 훨씬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또 그런 얘기하면 가끔 사람들이 그래. 아이 뭐 무슨 근데 사실은 냉정한 축구 전문가들이 봐도 그 얘기를 해줘요. 지성이보다 공 잘 차는 선수는 많다. 근데 멘탈이 되고 여러 가지 생활이 어떤 수로든지 다 이루어져야 그 선수라는 걸 인정을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공 잘 차고 막 해도 사생활이 조금 나쁘면 축구 선수로까지도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그런 걸 지성이가 잘 받고 있을 뿐이지 딱 공 차는 거 한 가지만 보면은 저는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프로축구장에 가면 야 저렇게 공을 잘 찰 수 있을까 하는 선수도 많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성이 보고 그랬더니 그런 게 좋은 거다고 지금 저는 생각한 거죠. 지성이가. 우리가 그렇게 옆에서 권해도 자기 고집스럽게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나는 가겠다. 근데 그게 반전이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 4개월간에. 4개월간 내가 챔피언스 리그 뭐 8강, 4강에서 이제 그 골을 넣게 된 거죠. 4강. 그때 당시 아마 스포츠 기자들은 다 왔었어요. 거기에 그 운동장에. 저희들하고 그 안 된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정말 월드컵 4강에 든 것보다 더 재밌게 그날 저녁을 지냈어요. 3대 2로 이겼지만은 못 올라갔을 때. 그래서 이제 그걸 딱 하고 나서 감독이 저를 불렀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계약 기간이 다 됐어요. 1년 남았는데 감독이 불러서 니네 에이전트는 도저히 안 통한다.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런 걸 다 잡아줘서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부모 같아서 100% 거기서 옮겼을 거예요. 너무 많은 오파가 다 있었어요. 이제 챔피언스리그 잘하고 그런 걸 다 보고. 근데 저는 히딩 감독이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 1년만 계약을 연장해달라. 그러면 2년을 거기에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있겠다. 당신이 여태까지 내치지 않고 여기 이때까지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랬더니 너무 많이 달라 그런다. 근데 사실 PSV는 돈을 많이 주는 구단은 아니에요. 최고 많이 줘야 한 10억 정도죠. 그러니까 외국에 간 전 구단이 돈을 많이 주는 구단이 거의 없어요. 몇 구단 빼고는 그렇게 많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어라. 우리는 더 이상은 주지를 못한다. 그래서 오케이 금액은 나중에 에이전트하고 정확히 얘기하지만 남아있는 건 사실이다. 남아있겠다. 그러고 그날 그 해 우승을 하고 돌아왔어요. 저는.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이틀인가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지성이한테 아버지 퍼거슨 감독한테 전화가 왔는데 에이전트가 바꿔줬다는 거예요. 바꿔줬는데 퍼거슨 감독한테 전화 왔는데 좀 봤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사람이 퍼거슨 감독인지 어떻게 하자니까 옆에 바꿔준 사람이 퍼거슨이다 그러니까 그냥 듣고 퍼거슨이었다. 제가 믿어지지 않는 거죠. 감독한테 직접 전화가 대개 스카우트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뭐 그런 선수가 있어도 그리고 또 그 구단이라는 게 그때 지금 한 105년 100년이 된 구단인데 아시아 사람을 아예 한 번도 아시아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영국 외적인 사람은 잘 안 쓰는 구단이었는데 놀란 거죠. 다 과연 거기서 감독이 직접 전화를 했을까 아니면 중간에 브로커가 누가 거기 보내주려고 했던 거니까 아니면 내가 거기 있다고 확인을 하고 와가지고 이걸 좀 흔들어 놓으려고 우리 에이전트가 그랬는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고도 이제
이거는 만약에 그런 오파가 정말로 왔으면 점쟁이도 필요 없다. 그냥 가자. 이건 뭐 물어볼 가서 하루를 있더라도 가야 된다. 왜? 그런 시스템을 보고 한국에 나중에 자기가 할 일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물론 뭐 가서 경기를 뛰든 이런 거는 그거 외적인 판단이었어요. 그때는 만약에 되면. 근데 과연 내가 이등 감독한테 있는다고 해놨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설득을 감독님한테 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있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또 주장에 전화해가지고 뭐하라 아버지가 그냥 에이전트가 안 간다 그러면 내두지 아버지가 가갖고 있겠다고 해놨냐고 이제 또 분란이 또 일어난 거예요. 돌아왔는데 계속 이제 이등 감독 그쪽 매체스타 쪽에서 연락이 오고 그때 사실은 우리나라 언론들이 거의 안 믿었잖아요. 뭐 그건 뭐 그 낭설이다. 절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랬는데 그 나쁜 일은 다 또 에이전트가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내가지고 감독님한테 아버지는 안 가고 싶은데 선수가 막 우긴다 그래라고 가서 네가 알아서 책임지고 해라. 그러고 그 해에 6월 달에 피스컵이 열렸어요. 한국에. 그때는 지성이가 옮겨야 될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2달 있다 히든 감독이 한국에 다시 올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근데 유럽 그 PSV라는 구단은 선수를 간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구단은 간다고 그래도 안 보내줘요. 어떤 게 생긴 자기가 쓰지 않은 선수를 보내서 돈 비싸게 팔아서 또 다른 선수 사면 되는데 우리는 이게 무슨 억가심정이 있는지 안 보내주잖아요, 선수를. 근데 히딩크 감독이 딱 그 얘기를 듣고 저는 판단했어요. 그 언론에 잠깐 인터뷰가 나왔는데 그 가격에는 안 된다고 딱 했어요. 그 가격. 근데 100% 팔겠구나. 돈만 많이 주면 이 사람들 무조건 PSV는 그런 선수를 만들어서 파는 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선수를. 뭐 너네들이 알아서 팔겠지 하고 계속 기다렸는데 그게 그러니까 자기들보다는 한 20, 30% 위에 아마 76억인가 팔았을 거예요. 근데 박지성 선수가 2년 6개월 있었는데 받는 월급의 10배도 넘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중계료 뭐 이런 거 다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2년 동안 공짜로 쓰고 파는 거죠. 팔고 나서 히딩크 감독이 수원에 왔는데 너무 죄송해서 인사를 드리러 가야 되지. 피스컵이 또 수원서 열리잖아요, 항상. 그래서 가서 감독님한테 죄송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야, 죄송할 게 뭐 있냐 이마 다 똑같은 거다고. 그러면서 어깨를 탁 쳐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상상으로만 간 거예요. 뭐 우리나라 뭐 L E 모든 감독 얼굴만 생각하고 야 이 새끼야 내가 안 간다 해놓고 뭐 떠나? 뭐 내 그 새끼 죽일 거야. 뭐 이렇게 죽여봐야 지네 나라도 아니지만 이제 그렇지만 그런 상상만 하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갔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쿨하게 통역을 해주신 분이 저기 오광춘 기자가 그 친구 그 최영구 기자라고 설명까지 그 사람이 통역을 해주시니까 정확히 나한테 그 사람이 통역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 통역이 아버님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쿨하게 거기 가서 잘해라. 근데 딱 한 가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구단만큼도 힘들 것이 있을 것이다. 자기 근데 나는 유럽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나한테 조언을 구해라. 딱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 이 마인드는 내가 좋은 선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선수를 항상 좋게 만들지 내 품을 떠났다고 그래서 이건 남의 선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언젠간 나하고 또 같이 일할 수 있고 이번에 뭐 QPR을 안 갔으면 진짜 히딩크 감독하고 다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희가 그쪽 안지란 팀하고 같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다 본 거죠. 그러니까 유명한 인재를 왜 그러니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중고, 초중고에 보면은 공 잘 찬다는 사람이 너무 애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느 날 대학교 가고 딱 프로 생활하면 그 애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10년 전에는 아마 청소년 대표가 국가대표 되는 게 1%도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100명 중에 1명이 국가대표로 못 갔다. 그거 다 사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책임이거든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할 생각을 하고 남 헐뜯지 말고 와 쟤도 학교를 그렇게 보내봤지만 학부형 회의하면 매일 싸우는 게 일이라는 거죠. 매일 싸우지 말고 자기 아들의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는 거죠. 부모는 자기 부모나 아니면 그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 선수 하나만 봐야지. 부모가 사실 또 우리 또 지도자들도 그러잖아요. 부모 조금 못하면 그냥 얘까지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얘 뭐 안 뛰어주고 이런 감정을 얘는 다 안단 말이죠. 내가 내 실력으로 안 뛰는지 아니 뭐 우리 어머님 아버님하고 선수하고
지도자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나를 이렇게 하는지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애의 재능만큼은 살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히딩크 감독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하고 그렇게 아주 안 좋은 관계로 저버리거나 그랬으면 한마디 했을 거 아니야. 너 유럽에서 있어도 언젠가는 나 만난다. 너를 항상 못되게 할 것이다. 이러면 되겠냐는 거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딱 이제 그러고 나서 이렇게 쿨하게 보내줬어요. 다. 우리는 아무 어떤 손해가 없다. 우리 아주 해피하게 보내줬다. 그러고 이제 맨체스터를 갔어요. 맨체스터 갔는데 맨체스터 갔을 때 이제 제가 친한 이렇게 언론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을 했어요. 100년 동안 아시아 선수나 한국 선수가 처음으로 맨체스터에 입단했다. 근데 앞으로 100년 동안 못 갈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금방 거짓말이 되잖아요. 지금 10년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유럽 선수 자체도 별로 없었으니까 차범근 감독 그 시절 좀 빼고 나머지는 다 다른 문제로 갔다 온 거예요. 자기들은 독일 어디 갔다 왔더니만 여러 가지 돌아서 일본에 있다가 가려면 세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본을 잠깐 벗어나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거기를 들렸다 온 거지. 거기에 사실은 아주 실력으로 뽑아서 이 선수가 우리 팀에 정말 필요한 선수다. 그리고 아주 공을 들이고 이렇게 스카우트해간 전례가 별로 없어요. 자기들은 다 그냥 실력으로 갔다 왔다 그러지만은. 근데 보면은 차범근 외에 그 위에 쭉 그렇게 없다가 이제 지성이가 가고. 근데 지성이는 항상 지금도 차범근 감독을 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났던 지도자도 자기가 차범근상을 초등학교 산 그때 미디어가 없는 상태에서 차범근 감독이 얼마나 잘했냐 이거. 지금 자기는 오늘 지성이 활동을 다 보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보고 잘한다 그러지.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10년간 벌써 틀려졌다는 게 그 한 사람이 조금의 어떤 그 맨체스터 가서 조금의 활동을 좀 잘했던 이유로 많은 선수들이 지금 영국을 가고 있잖아요. 또 독일을 가고 여러 가지 또 가고. 근데 처음에 갔을 때 우리 선수들이 5명이 왔었어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지성이까지 6명이 있었는데 딱 선수가 많아지니까 지성이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당시. 이래서 운동 안 된다고. 왜?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갔으니까 누구라고 제가 지명을 안 했으니까 누구라고는 그건 안 나르셔도 되고 매일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절대 축구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외국에서. 근데 그만큼 자기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내가 뭐를 할 건가를 전부 했고 할 것도 참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 것도 안 해야 되는 거고 이래야 축구가 발전이 되는데 심심하면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전화를 많아지더라고요. 지성이가. 본인이 전화 딱 끊은 거예요. 물론 자기 동료들도 좋고 한국에 오는 선수들도 좋지만 이러다 보면 축구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지성이한테만 하겠어요. 한국에 또 하죠. 한국 날 새는데 날 새면 전화하고 하니까 보통 보면 전화 때문에 그건 지도자들도 많은 그런 얘기예요. 전화 때문에 많은 컨디션이 나빠지고 그런다고. 계속 전화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거를 잘 참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근데 요즘 신세대들이나 지금 보면은 이청용 선수 이 사람들 직접 옆에서 겪어보면은 정말 그런 걸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정말 그때하고는 틀린 거예요. 스스로 술도 자제를 하고. 근데 이제 지성이만큼은 아마 지금 얘들은 그러지만 지성이 때는 술 먹는 사람도 많고 많았어요. 근데 지금 자기는 그래요. 한국에 있었으면 이렇게 내가 봐도 그래요. 누가 데리고 나가서 술을 처먹여 갖고 내일 경기 날 본인만 안 먹을 수 없잖아요. 한국에서 또 애돌이 되는 거고 저 선수들 다 가서 회식하고 그러는데 자기 안 따라간다 그러면 패스도 안 뭔가가 엉클어져 있는 거예요. 한국은. 그래서 선수로서의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운동장에서만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나왔을 놈들도 똑같은 놈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 있어서 지성이도 항상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술 얘기 잠깐 나왔으니까 돌이켜 보면 네덜란드에서 그 힘들고 하고 있을 때 맨체스터 발표 나고 나서 전부 회식을 했어요. 떠나니까 맨체스터에서 아이토벤에서 거기에 도와주신 분들 영어 선생님 다 모아서 우리 간다 그러고 회식을 하는데 지성이가 그때 이제 맥주를 딱 마시면서 아빠 나를 위해 대학교 때까지 술을 못 먹게 했냐는 거예요. 야, 술 먹으면 지금 먹으면 되지. 그랬더니 아버지 옛날에 그 착한 영표 형이 이제 대표 돼서 다 만나서 방에서 이 얘기를 했대요. 근데 아버지 영표 형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술을 마셨더라고요. 그러는 거야.
영표가 이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나도 2학년 때부터 술을 마셨다. 그 착한 영표 형도 그러니까 거기서 그 네덜란드의 영어 선생님이 같이 가르쳤어요. 공부를 다 영표도 가르치고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똑같이 술 먹고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만큼 어떤 거지 그게 꼭 효과는 그렇게 있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술을 안 먹고 왔던 이유가 네가 맨체스터 갈 수 있는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 물론 술을 더 먹었어도 상관없지만은 애들한테 필요한 만큼만 그러니까 지금은 뭐 지금에 맞죠. 지금은 뭐 전화기 안 사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도 너무 과소비 얘한테 엉뚱한 걸 가르치는 게 있어요. 선수는 축구를 잘 가르쳐야 되는데 보면 되게 부모님들이 조금 더 여유 있으면 막 뭐 여러 가지 해주잖아요. 뭐 사실은 저는 그런 걸 해줄 수 없어서 못 해줬는데 대학교 감독이 그 얘기를 했어요. 대표가 됐으니까 찾아오라고. 근데 워크숍을 갔어요. 얘네들 오리엔테이션인가 1학년 입학을 해서 체육학과 애들이 다 어디 충청도 어디를 갔어요. 근데 애를 찾아야 되는데 휴대폰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 휴대폰이 없는데 그러니까 대학교 감독 김태 감독이 나보는 거야. 아, 18 여태까지 휴대폰도 안 사줬어? 그러는 거예요. 안 사줬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찾지? 그래갖고 그걸 못 찾겠어요. 다 같이 갔는데 해서 자기하고 아는 교수한테 통해서 교수가 지성이를 찾아갖고 대표가 됐다고 올라가라니까 얘는 집에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확인할 전화가 없어서 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대표가 될 리가 없다 나는. 그때 19살이었는데 청소년 대표가 됐으면 몰라도 청소년 대표는 그때 무슨 어디 대회를 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뽑힐 이유가 없는데 그만큼 궁금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궁금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궁금하게. 휴대폰 안 사줘가지고. 그리고 또 지금도 고등학교 선생님을 가끔 뵈긴 하는데 다 청바지 입고 토요일 되면 외출을 다 전부 좀 하잖아요. 자기들 멋도 내고 항상 추리닝도 이제는 아주 뭐 학교에서 입는 거 말고 에리가 좀 달리 컬러가 있는 거 이런 걸 가지고 항상 단정하게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습관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학교 앞에 가서 보면은 35명이었는데 35명이 전부 장부가 있는 거예요. 뭐 음료수를 하나씩 먹고 아버지 오면 받아라 뭐 이렇게 쭉 해서 또 이제 졸업할 때 되면 그 슈퍼 아주머니가 아버지들 찾으러 다니는 혹시 띄워먹고 갈라가 이렇게 그래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지성이 것도 있냐 그러니까 지성이는 아예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장부가 없다 그러더라고. 하나던데 음료수를 안 쳐먹으니까 저렇게 잘 뛰지 음료수 처먹이고 뭐 이상한 거 처먹였으면 저렇게 못 뛴다 지금. 그런데 그거 안 먹는다고 운동 못 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부모님들이 좀 다른 애들이 잘 먹고 뭐든지 하면은 조금은 더 안타깝긴 하겠지만 그 장래를 위해서는 그렇게 지금 돈 많이 버니까 좋은 거 먹을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지만 그게 운동에 도움이 안 되는 거는 전혀 안 해줬어요. 하여튼 운동에 도움이 되는 거는 좀 필요 이상으로 해서 해줬는지 몰라도 그 외에는 엄마든 저든 그리고 전지훈련도 마찬가지였고 한 번쯤 따라가 보고 두 번쯤 따라가야지 가서 3, 4일 있다 보면 여러분들도 저도 다 그걸 겪었는데 4, 5일 있다 보면 학병 말썽 생겨 5일 있다 되면 폐가 나져서 이쪽에서는 저놈 뛰니 안 뛰니 싸워. 이게 그런 게 지금 그래서 국가대표가 돼 있는 상태에도 저는 A매치를 잘 안 봤어요. 부모님들하고. 그게 이제 어떤 부모님들이 전화가 와서 어떤 모임을 만들자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학교를 10년을 다니면서 그렇게 부모님들까지 그 관계가 실질은 좋은데 애들 때문에 안 좋아져 놓고 또 그걸 만들어서 뭐 할 거냐. 나는 안 한다. 맨날 그러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좀 빠게 된 이유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국가대표는 자석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부모님들 자석이 있어요. 거기 가서 하다 보면 모든 똑같아요. 이제 학교 때 하나고 지금이라면 똑같아요. 어떤 애는 어떻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로 우리 훌륭한 이천수 선수 있잖아요. 이천수 선수도 부모님 저희 같이 맨날 봐요. 근데 이천수는 팬들이 딱 구분이 되잖아요. 아주 좋아하는 팬, 아주 안티 뭐 이렇게. 저희들 부모님들 여기 다 앉아 있으면 뒤에는 부모님 좌석 아니에요. 옆에 뒤에는. 또 그리고 부모님들이 주실 때는 티켓을 잘 이렇게 욕 안 하는 사람 줘야 되는데 친한 사람이 아무나 개차만 다 준다고요. 그러면 그냥 뒤에서 아버지들 다 보고 있는데 헛발질하면 개천숙을 했었고 나 뒤에 앞에 있으면 기성이 저런 새끼가 힘도 없는 새끼가 대표 어떻게 바로 뒤에서 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거 다 안고 보기는 보죠. 근데 웃음은 안 나오죠. 근데 거기서 또 가끔 모여서 전반전 끝나면 감독님들 뭐 얘기하고
뭐 전술이 잘못됐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면은 꼭 저를 한번 딱 가장 친한 국가대표 코치가 전화 왔어요. 아버님 어제 축구 보면서 무슨 얘기 했어요? 그래서 아니요. 듣기는 들었죠. 같이 이렇게 쭉 모여서.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얘기 안 해. 지성이 아버지도 거기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절대로 같이는 안 봐요. 그 얘기를 얼마 전에 우리 그 나이키 유명하신 분이 돌아가셔서 거기에 갔는데 처음으로 만난 부모님들이 10명도 넘었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나이키에 같은 소속인데 아, 이 사람들이 왜 지성이 아버지를 처음 볼까? 다른 사람도 다 봤는데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아, 이렇게 해서 밖에서 이렇게 보는 건 좋은데 여럿이 무리로 만나는 건 항상 내가 타켓이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만난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살아요. 저희가. 왜냐하면 텔레비가 이렇게 딱 나오면 이렇게 쭉 그 밑에 나는 자막이 4분 30초에서 5분 짧으면 4분 되는 줄 그때 알았어요. 6시 좀 넘으면 텔레비가 딱 켜고 대개 보면 잠이 확 깨서 보는 게 아니고 어물어물하게 이렇게 텔레비를 켜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딱 보면은 쭉 지나가요. 이렇게. 근데 집사람이 갑자기 있다가 지성이가 뭘 크게 잘못했나 봐. 예, 왜요? 그랬더니 뭐 좀 전에 자막으로 지나갔는데 무슨 큰 피해가 지성이 때문에 났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야 뭐를 잘못했을까? 전화할 수도 없고 밤중에. 그리고 한참을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야. 빨리 나오라고 자막이. 아이고 잠이 덜 깼고 이 멍청한 와이프가 뭐라고 봤냐면은 그 앞에 자는 안 본 거예요. 국지성 호우로 인하여 큰 피해를. 그러니까 지성만 본 거예요. 지성만.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그러니까 맨체스터에 가서 훌륭하게 돈을 많이 벌든 말든 똑같은 고민거리가 있는 거예요. 항상 고민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미화 씨가 그 어떤 강연에 갔는데 저하고 이제 같이 옆에 앉아서 있는데 행복 지수를 거기서 전부 다 손을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50%의 손을 들었어요. 조금 더 이제 은퇴를 하면은 한 70%가 되겠지만 지금 얼마나 행복하냐 해서 50% 됐는데 50%에 아무도 안 드신 거예요. 그 뒤에서 막 한 1000명 정도 됐는데 막 욕을 하는 거죠. 그러고 뭐 그게 더 불행해. 그게 뒤에서 욕하는 게 그냥 내가 50%밖에 행복 안 하다 보면 그걸 인정을 해주면 되는데 그거 무슨 막 장난하냐고 막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밥 먹으면서 수원 시장님하고 이제 같이 수원 시장 똑같은 거 당선될 때만 행복했대요. 그 뒤로 그렇게 불행하는 건 아니지만 썩 행복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며 가게 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 그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매일 10만 원씩 벌다가 11만 원을 번 날은 우리 집만 장사가 잘 된 게 아니고 다 그 상가에 장사가 잘 되거든요. 그러면 다 오늘 장사 잘 됐으니까 만 원씩 내서 호프를 한 잔씩 먹고 가자. 이러고 가면은 그날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분 좋을 일이 별로 없어요. 매일 사람이 만나자. 10년 동안 하루에 아침에 10통씩 전화 받아보세요. 기분 좋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침 딱 눈 뜨면 모든 스포츠 기자는 다 전화 와요. 지금은 좀 덜 와요. 지금은 이제 뭐 이상한 팀으로 가가지고 매일 지고 있으니까 안 오는데 맨체스터에 있을 때는요. 매일 전화가 그렇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즐겁지만은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뭐 별 얘기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쪽에서 물어본 얘기를. 그에 답변하는 게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니더라. 뭐 이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은퇴해라. 지금 뭐 맨날 그런데 사실은 은퇴해도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뭐 혹시 은퇴해서 돌아다니면 더 걱정일 것 같아요. 술을 어디서 처먹고 다니다가 사고나 내면 이게 이제 우리 수원에 가면 박지성로 있는데 지성로 파자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내가 그거 만들 때 처음부터 그 농담으로 그랬어요. 그 손학규 옛날에 지금 대표지만 저기 그 제사 때 그걸 만드는데 지사님 이거 만들지 맙시다. 아니 이게 거의 1000억 대가 들어간 도로인데 이름 젊은 친구 이름으로 해서 만들어주는데 이게 왜 이렇게 그걸 싫어하냐. 그때 당시에 저는 메가디 동상이 있었어요. 인천인데 그걸 모가지를 잡아서 끌어내리는 그 행사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때 당시에 메가디가 그 어떤 영웅이 때문에 그걸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에 와서 어떤 판단을 잣대로 가지고 그걸 끌어내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성이도. 저러다가 이제 세상 사는데 60까지 어떻게 지금대로 애국에 놔둬버리면 괜찮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할 때 뭔가 하나 흠이 있으면
카메라 들고 가서 잡아서 하면은 모든 국민은 또 들고 일어나서 저 길 파러 가자고, 저 길을 없애야 된다. 이게 2배, 3배 힘든 일이라니까. 열심히 사는 건 좋지만은 올바르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변명을 하자면 영국에는 조지 베스트라는 선수가 아주 훌륭한 선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선수도 축구 매니아들은 많이 알고 또 이제 그 영국 사람들은 더 많이 알지만은 그 조지 베스트라는 사람은 28살 때까지만 정상적인 축구 선수 생활을 하고 그 이후로는 술도 먹고 마약도 하고 뭐 미국까지 가서 여러 가지 하고 한두 살에 이렇게 죽었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죽은 길에 축구장에는 모든 사람이 장립꽃을 놔요. 하나씩 이렇게. 꼭 그렇게 되지는 않아도 축구를 잘한 선수로 이렇게 하나 봐주고 나머지는 조금 행동을 좀 뭐 다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가 너무 힘든 게 다 잘해야 축구 선수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지금 와서 조그만 행동을 이상하게 하면은 그 축구라는 것까지도 지성이한테 타격을 가해서 다 이제 여태까지 자기가 공을 쌓아오는 게 없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힘들게 살아라고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정말 이게 과연 뭐 아버지 말을 언제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게 항상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성 교육을 그렇게 이제 계속 시키고는 있지만 축구 선수가 똑같다는 거. 제가 보면 이청용 선수 뭐 이렇게 주위에 보면 정말 걔네들이 인성이 잘 돼 있어요. 내가 이청용 보고 그러는데 너만큼 축구 잘하는 선수는 많지 않으니까 많다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게 이렇게 올라왔지만은 그런 게 참고 이런 게 없었으면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게 제일 애들한테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구는 선생이 가르치고 지도자들이 다 하잖아요. 그것까지 아버지들이 야 패스를 이렇게 해라 오늘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저는 그런 거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지금도 그러고 뭐 사람들 뵈면은 그러는데 박지성 선수는 맨체스터에서 한 15번째 정도 안으로 들어온 선수였지 걔가 뭐 주전을 하거나 아니면 걔가 루니 같이 뭐 어떤 탑스타거나 로날도 같이 탑스타 이런 선수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가 할 일만 잘하면 그 팀에 소속이 돼 있다는 것 뿐이었다는 거죠. 근데 모든 우리 국민들은 왜 이걸 안 뛰냐, 왜 주전으로 안 내면 저는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야 주전은 절대 아닌데 어쩔 때 뛰어주면 돼. 본인도 이제 한계에 온 거예요. 아까 맨체스터까지 했어요. 한계에 와가지고 아 이게 조금 더 하고 싶은데 내가 이런 큰 팀에 있으면은 항상 또 그 꼬리가 되잖아요. 그거를 지금까지도 이제 7년 정도 했는데 한 번쯤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변화도 좀 뭐 일으켜주고 얘한테 좀 어떤 동기부여가 돼야지 항상 가서 뭐 주전 뭐 언제 교체될까 이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작년 1년은 거의 6개월 동안.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올해 끝나면서 회의를 했어요. 한 번쯤은 옮기자. 근데 뭐 중국 거는 뭐 스포츠지나 뭐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나왔지만 어마어마한 정말 그러니까 맨체스터에서 다 벌 거 7년 동안 있었던 것만큼 1년에 벌 수 있는 돈을 요구한 데도 있었어요. 중동이나 중국에나. 근데 그 에이전트가 너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성이 지금 외국 에이전트를 갖고 있는데 왜 안 가냐. 모든 외국 선수는 다 그쪽으로 지금 가려고 그런다. 근데 너는 왜 안 가냐. 근데 자기가 딱 하는 얘기가 내가 여기에 얼마나 힘들게 나왔냐. 동양인으로서. 근데 이거를 끝까지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은퇴를 여기까지 해보고 싶지 다시 그거는 자기 수준을 너무 떨어뜨리는 거지. 돈은 그러니까 뭐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내 수준이 떨어지고 또 국민 정서를 그렇게 두려워해요. 스타들이 다.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잖아요. 이제 사실 뭐 아넬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프랑스 선수들인데 여기 온다 해서 프랑스 국민이 아넬카를 욕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너 왜 아시아 가서 돈 많이 벌러? 이건 자유거든요. 지가 벌든 말든. 근데 우리는 오지도 않았지만은 애를 들어서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얼마나큼 많은 야유와 이런 걸 받고 와야 돼요. 사실은 뭐 많았을 거예요. 뭐 돈벌이 하러 중국에 다시 돌아오네. 뭐 중동으로 갔는가 이런 게 그런 것도 있었지만 본인 스스로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럽 팀을 찾았어요. 어디로 들어가야 과연 가장 자기가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나. 근데 그런 팀이 전혀 없을 줄 알아요. 전혀 이제 그래서 항상 사람은 성실하게 자기 위치에 가장 힘들게 해놓으면 찾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그 물건을 찾아가는 사람이 내가 팔려다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엄마가 가 있어도 거의 다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농담 삼아서 우리 없을 때 한 번은 이제 전부 다 기자분들 가까이 사시는 분들 오셔갖고 밥 먹으라고 했대요. 그래갖고 같이 밥을 먹는데 기자분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우리 엄마보다 네가 더 잘 만든다. 정말로 맛있게 만들거든요, 음식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자생력이시, 그거 뭐 해 나가야 되려면은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저녁에 비 샌다고 집 막아야 된다고 빨리 전화 끊으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마 지 생활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다른 언론에도 이 얘기를 했지만 지성이를 보면은 너무 부족한, 운동 말고는 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못 쓰게 해요. 돈을 쓰게 해요. 그래서 가끔 강남에 저도 이제 가끔 가서 밥 먹는데 점심 한 끼 먹으면 한 4명이 먹으면 40만 원 넘게 나온 집, 10만 원씩이니까 뭐 술 조금 먹으러 한 50만 원 나오냐면 50만 원을 만 원짜리 쉬면 한참 쉬어야 되잖아요. 밥 먹는 시간만큼 쉴 거예요. 2번 쉬려면 또 주인이 또 2번 쉬어야 되잖아요. 틀리는가 맞는가 보려고. 그 앞에서 섰는 거였는데 너무 많다는 거야, 이게 밥값이. 그때 아는 거예요. 지가 카드 주면은 찌끌고 얼마인지 알아요. 어쩔 때 한번 물어보더라니까. 아빠 1억이면 뭐 할 수 있냐고. 1억이면 지 차 한 대도 못 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얘가 몰랐을 때는 사회 나오면 저도 운동선수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전부 다 바보예요, 바보. 계산할 줄도 잘 모르고. 사회생활을 안 해가지고. 또 돈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밥을 잘 먹고 나왔는데 식당에서 얼마의 팁을 줘야 되는지도 모르고 팁도 안 주고 먼저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것부터 사실은 가르쳐야 되거든요. 뭐 운동,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운동이라는 거는 뭐 지도자가 있고 여러 이제 코치들도 있고 다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고 아빠 엄마들은 주위에서 그런 어떤 거를 잘 만들어주면 얘가 정신적으로 큰다고요. 운동 비슷하게 한다니까요. 절대로 어떤 애가 잘하고 어떤 애가 아주 못하는 애는 없단 말이죠. 대학교까지 가고 프로 선수 생활하는 애들 중에 보면은 우리가 느끼기도 하잖아요. 감독이 바뀌면 그냥 선수가 확 바뀌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국가대표가 다 그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다 국가대표 정도의 능력이 있는 애들인데 감독 바뀌면 선수 싹 바뀌고 하는데 어떤 애는 아니고 어떤 애는 아냐는 거죠. 어떤 지도자를 만나서 걔가 나중에 보석이 될 수 있게끔 그 상품만 자기가 잘 만들고 있으면 된다. 항상 그러거든요, 저는. 대학교까지도 그랬어요. 혹시 제가 거짓말하면 저 주위에 기다렸던 사람 다 그랬어요. 저놈은 지 아들이 잘 된 거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는 거거든요. 뭐 어디 가고 그러면 항상 못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성이가 왜 저렇게 못할까? 공을 10년을 넘게 찼는데 왜 저럴까? 근데 그런 거를 보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건 다 코치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정신력을 이렇게 많이 가르쳐야 된다.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잠깐만 얘기하면 우리나라 지도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도 그러고 나이는 또 그러고 20명을 이렇게 가르쳐서 거기에 14명을 11명을 가서 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안 돼 있대요. 그런 마음이 약해서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못 뛴 11명이. 그걸 절대로 못 하겠다고 옛날부터 선수가 끝나면 자기는 절대로 안 하겠다. 그런 거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이제 공부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맨날 미리 입학을 해놨어요. 저희가 공부를 미리 하게끔. 그래서 이제 유럽 시즌을 마치고 돌아오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또 이제 체육 발전을 위한 이런 일을 좀 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제가 보면은 가장 이렇게 지성이가 안정적으로 클 수 있고 또 이렇게 큰 인물이 되기까지 만들어준 거는 사실은 팬들이에요. 가장 팬들이고 또 여러분들이고 그런데 또 지도자들이고 그런 거를 하나하나 새기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지성이가 왜 자기가 언론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언론사들도 마찬가지죠. 지성이를 키우는데 일조를 한 사람인데 그런 데 가서 답변하고 그런 데 가서 자기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가장 힘든 일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여러분들도 이해를 축구 가족으로서 그런 거에는 좀 이해를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앞에 나와서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썩 특별한 교육 방법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자식들에 대한 사랑도 더 많고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기 지도자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학부형들의 열정을 좀 감안해서 정말 냉정한 판단으로 좋은 선수를 많이 발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저를 이렇게 아무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이 얘기를 많이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고마운 게 이제 너무 어떤 개인기나 이런 건 정말 좋은데 체력이 너무 약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너무 적었어요. 근데 이제 1년을 쉬어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나 선수는 굉장히 괴로웠죠. 이게 축구를 1년을 쉬고 어떻게 이게 다시 따라갈 수 있을까. 근데 1년 동안은 이제 키워보자고 정말 다 다녔어요. 제가 씨름 선수들도 좀 아는데 몸을 키우는 데서는 씨름 선수들이 가장 좋은 게 개구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제 개구리를 잡으러 그때 차도 없고 그래갖고 서산에 가면은 지금 사실은 개구리가요 그때도 없었어요. 말만 개구리 소리만 여러분 개구리 소리 우는데 벌판에 가보세요. 개구리 한 마리도 없어요. 울음소리만 있어요. 서산에 가면 엄청 많대요. 정주영 회장님 거기 가면 그래서 거기 가서 개구리를 이제 좀 잡기는 잡았어요. 근데 많이 잡지는 못하고 조금 잡아가지고 이제 근데 그것도 아까운 거예요. 너무 멀리 가가지고 잡아오니까 그러니까 5마리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중에 시골에 전화하니까 삼촌네서 여기 가면 개구리가 많다고 가니까 나중에 잡으시면 어떤 데 개구리가 많냐면 그건 노하우예요. 요즘에는 다 수로를 세멘트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물이 쭉 저수지에서 흘러가다가 조금 낮은 곳에서는 항상 흙이 고여 있어요. 한 요만큼 50cm 이런데 이쯤 돼서 가면은 거기 개구리 다 들어 있어요. 세면을 파고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그 흙 속에.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차를 타고 오는데 기차에 망을 이렇게 놨는데 뜨거우니까 어떻게든지 나와요. 거기서 한참 자고 있는데 온 열차칸이 난리가 났어요. 개구리 뛰다닌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잡아먹여보고 근데 그 체력적인 거는 죄송합니다. 본인이 자기는 그래요. 체력적인 걸로 그런 게 도움이 됐을 줄 모르는데 틀림없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근데 자기는 아버지 그거 도움 안 됐다고 하는데 보신은 계속 보신 그런 약 장어나 이런 즙은 계속 해주고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체력이 좋아졌다는 것보다 선천적인 건 아마 있을 거예요. 선천적인 거. 한국 시즌 끝나고 여기 오면 2달을 쉴 때 올해는 제일 많이 쉬었어요. 여태까지 프로 선수 생활하면서 올해 2달을 쉬었는데요. 그러니까 프로 선수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바로 운동은 안 해요. 한참 동안 쉬어요. 그냥 푹 쉬고 이제 그쪽에서 연락이 와요.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의 양을 훈련을 해라. 그러면 이제 그 훈련 양이 크지는 않아요. 산을 뛰든지 우리 뒷집 산을 뛰든지 아니면 수영장에 가서 몇 분을 훈련을 하든지 그런 거지. 저희가 항상 그런 거 훈련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훈련의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대로 하고 적당한 훈련을 해 줌으로써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불안해하지.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훈련 양 같은 거를 너무 많이 하면 어렸을 때는 굉장히 이제 하기도 싫어지잖아요, 사실은. 근데 하기 좋게끔만 딱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가 뭐라냐면 외국에서는 그걸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유소년 축구 항상 하는 얘기가 로날도나 루니가 누가 이렇게 타치를 해서 그렇게 컸냐는 거죠. 걔들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팀에 그냥 넣어서 가끔 물어봐요. 쟤들 초등학교는 나왔냐는데 자기도 모른대요. 어차피 학교를 안 물어보니까 애들은 쟤네들 초등학교는 나왔냐 그러니까 그거 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구 클럽에 넣어놓으면 그냥 혼자서 할 수 있게끔 놔두지 걔한테 타치를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우리 축구센터를 지금 하고 있는데 530명 정도가 그걸 어떤 분들은 적응을 못해요.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우리 애들은 매일 이러니까 못 이긴다는 건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기려고 하는 축구가 아니다는 건 나중에 선수를 하든지 지도자를 하든지 뭔가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학년, 2학년 공부를 하고 있다가 대학교 가서 또 공부를 해서 취업해서 자기 실력 발휘를 하고 뭐를 해야 되는 일을 지금의 결과로 보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가겠습니다. 예. 화토장 돌리듯이. 예. 예. 이제 비교를 하면은 그래요. 저도 그저께 축구장에 갔는데 서울하고 수원하고 할 때
정한혜 감독하고 같이 앉아서 이제 보다가 그 얘기 했어요. 똑같이. 그날 야구가 700만인가 뭐 돌파했다고, 예, 그 뉴스에 나온 날인데, 일단은 우리는 축구장이 너무 크고요. 내가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는 게요, 이게 허허벌판에 몇 명 가 있으면 그 다음에 가기 싫어요. 꽉 차 있는 데를 또 가고 싶고, 티켓이 좀 모자라야 더 사고 싶고 그런단 말이죠. 네, 일단 구장 정리를 좀 할 필요고, 다음에는 구단의 문제예요. 왜 구단의 문제냐. 우리나라 구단들은 전부 다 모기업이 있어요. 수원이면 삼성 뭐 있어요. 그럼 선수들을 데려와서 우승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득이 생기든 말든 이건 상관이 없어요. 외국은 철저하게 구단의 자생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QPR 같은 데도 지금은 구단주가 돈을 투자해서 선수를 많이 사와서 이제 성적을 내고 뭐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선수를 또 내년 되면 또 팔아요. 팔아서 구단의 어떤 수익 사업도 맞추고 또 팬들도 꾸준히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이런데 우리는 구단의 어떤 거를 맡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보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람 한 명도 안 들어와도 우승하면 그 팀 그냥 그렇잖아요. FC 서울이 우승한다고 그래서 사람 그 해 뭐 10만 명 들어왔다 그래서 관중 조금 들어왔다고 감독 자르는 건 아니잖아요. 우승만 하면 된다는 거죠. 목표가 틀리다는 거죠. 해구가. 그러니까 우리 구단 자체가 목표 설정을, 구단의 흥행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 리그 같이 대전이나 경남이나 이런 데는 사실 우승 안 해도 돼요. 지금 유럽 축구의 전체적인 방향을 다 보면 클럽 5군데가 다 우승을 하거나 해요. 나머지 중위권은 중위권 싸움이고, 마지막에 하위 5팀은 안 떨어지려고 싸움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축구는 꼴찌도 우승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가끔 이기기도 하잖아요, 꼴찌가. 그걸 너무 좋아하고. 물론 이길 수는 있지만은 그게 목표가 되니까 전체적인 흥행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수원이 대전한테 저 그러고 안 간다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구단이나 뭐 이런 협회, 어떤 행정하는 사람들이 그걸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거는. 또 이거 누가 얘기해가지고 저 축구협회에서 네가 다 해먹으라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욕을 먹고 돌아다니는데, 가끔 저는 이제 그 영웅 나왔으니까 그 얘기는 많이 해요. 아들을 위해서 욕먹는 건,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뭐로 큰 잘못이 아니고 방어를 하거나 뭐 이런 거에서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수도 없이 했지만 연예인 얘기 너무 많이 해갖고 뭐 제일 군데 다, 저도 연예인 친한 사람이 저희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래요. 그 사람들도 하시키지 말으라고. 왜? 틀리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그게 이제 다른 연예인이 듣기에는 굉장히 그 기분이 나쁘게 들리죠. 그래서 뭐 항의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제가 캐도남마에 가서 생방송에서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아예 생방송은 편집을 못하니까 내가 하는 말 그대로 내보낸다. 그래가지고 그건 아니다. 직업상 안 맞는 거다. 왜냐하면 연예인들도 자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언제 지성이 와서 밥 해주고 할 거예요. 맨날 짜장면 시켜줄 텐데 그거는 나는 안 된다는 거죠. 많이 얘기를 해셔갖고 다 애올란지 모르는데 저도 생각난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맨 마지막에 들은 것부터 얘기할게요. 앞으로의 비전은, 그러니까 축구 코치나 감독이나 지도자를 할 사람들은 한국에도 이제 자기 또래들 중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자기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아시아 자선 경기나 뭐 아시아 유소년들 대회나 이런 거는 자기가 아마 여러 가지 조언을 들은 게 있어요,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정 회장님께서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우리나라 축구협회 회장님의 명함을 주면 그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몇 년도에 공 찼냐고. 정 회장님이 공을 찬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또 우리 명지대학교 총장님께서도 요 전까지 대학축구연맹 회장이 있었어요. 해외에 나가고 유럽에 나가면 명함을 한국 축구협회 회장에다가 명함을 주며 몇 년도에 공 찼는가 꼭 물어본다는 거예요. 공 안 찼다 그러면, 그럼 공 안 찼는데 왜 축구협회장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한번 한국에도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물론 국내에서 일은 안 하지만은 국내에서 일을 안 할 뭐 실력이 되면은, 그래서 목표는 그렇게 두고 있어요. 해외에서 일을 하되 그런 좋은 일을 한 번씩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은 그런 자선 경기나 이런 게 아마 그런 바탕을 조금씩 두고 이제 그거에 따르려면 공부를 또 그만큼 해야 돼요. 지금 뭐 여기 강의 혹시 잡혀있는지 몰라도 이용수 교수님께서 하는 얘기는 항상 그거거든요. 네가 축구 선수의 프로 선수 생활을 하려고 10년 동안 공을 차서 준비를 했듯이 지금부터
니에 대한 다른 거, 그러니까 행정적인 일을 하려면 또 10년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요즘에 가끔 뭐 대학 이제 들어갈 때 축구 선수로 들어간 운동 선수로 들어가서 그냥 학위만 받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입학하는 거예요. 그냥 입학해서 정상적으로 학위도 받고 정상적인 공부를 해서 그런 쪽으로 진출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축구 인프라 그 얘기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저도 그거예요. 우리 그 지금 보면 뭐 대표를 해도 거의 놀거든요. 뭐 다 취직이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참 프로 선수 생활이 끝나고 나서 선수들한테 이렇게 하면 사실은 영국 같은 데 인프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축구만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먹고 살 수 있는 일은 다 있어요. 다. 그러니까 축구 선수든지 축구 선수 아니든지 월요일 날 아침에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해가지고 1시간 정도는 모든 그 전날 일어난 축구에 대한 토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는 사람만 바보가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축구를 하는 학생이든 안 하는 학생이든 유럽 쪽 다 애들이. 우리나라 아까도 부모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저는 그런 바탕을 두고 있어서 축구 선수가 안 되면 체육 교사를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원래 처음에 지성이를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얘는 다른 바탕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나중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축구 선수가 안 되면 호프집 하려고. 그러니까 그 순간이 어린애니까 단순해. 정말로 그게 그 얘기를 했다니까. 왜냐하면 저희 옆집이 저희가 하는 가게 옆집이 호프집이었어요. 근데 항상 보니까 3시에 나오더라는 거야, 그 집이. 자기 오전 내내 공차고 얼마나 그러니까 축구에 대한 열정이 그렇게 있었냐는 거지. 지금 생각해 보면 오전 내내 공을 차고 3시에 문을 열어도 자기는 그런 가게가 있더라고. 이제 그러면서 그걸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축구에 대한 이렇게 자기가 끊임없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른 대개 보면은 축구 선수를 하다가 안 한 사람들은 에이전트나 뭐 축구 관련 일을 하는 거는 해요. 근데 그게 어떤 정말 안정적인 생활을 될 수 있는 게 그렇게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거죠. 그거는 이제 지성이가 프로 선수로 네덜란드 가 있을 때도 6명의 선수가 고등학교, 중학교 선수들이 그 유소년부에 있었어요. PSV의 유소년부에. 근데 한 명도 지금 프로에 없어요. 그 6명이 다. 뭐 성남에 있는 학교, 유명한 학교에서 다 PSV의 유소년 클럽에 넣어놨어요. 근데 그때 뭐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기자분들께서 그 애들하고 같이 지성이를 만나게 해준, 그러니까 영표랑 같이 거기서 훈계를 했어요. 몇 명은 그 얘기를 했어요. 안 때려서 좋다고. 그러니까 목적이 축구를 하러 오는 목적이 아니고 한국에는 매일 이렇게 좀 타치를 하니까 그런 게 좀 싫으니까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유학을 온 거예요. 거기에. 근데 거기 하나도 안 때리는 정도가 아니고 관심도 안 가져요. 그냥 자기들 교육 방법대로 해요. 그때 그 기자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애들 둘한테 지성이하고 영표도 한 번도 외국에 안 나오고 한국에서 축구하다가 프로 선수 생활 외국에서 한다. 어디서 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다 그러는 거죠. 어디서 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센터에도 많이 오고 저희 센터에도 500명이 있으니까 수도 없이 저희 아들을 해외 진출을 시켜달라. 또 지금 대한축구협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거기에 좀 얘기를 해서 보내달라. 근데 보내는 게 절대 목적이 보내서 안 되는 애들이 90%인데 왜 그걸 굳이 보내냐는 거죠. 저는. 뭐가 문제 본인이 가장 지금 그렇게 어렸을 때 보내놓으면 물론 이제 가서 부모님들이 가서 도와주지만 그럴 정도의 형편이 아니잖아요. 다 그 어린 애를 데리고 다 부모들이 가서 도와줄 형편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저희가 보면은 조금 좀 많은 생각을 갖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한국 선수들을 이 얘기를 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 좀 괜찮은 애가 있으면 유럽에 가서 얘기를 해요. 이 선수가 한국에 어디 있는데 좀 봐달라고. 그러면 유럽 에이전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거기서 열심히 하고 있어라.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에이전트가 다 있다. 다 보고 있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뭐 한국에 있다고 그래서 유럽 에이전트가 안 보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다 보고 있고 다 관리하고 있어요. 아약스가 유명한 유소년을 길러내는 팀인데 그 팀 어떤 트레이너가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야, 거기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내가 안 가도 다른 사람이 다 보고 나한테 보고 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열심히 해야지 이거를
어떤 아까도 제가 얘기 상품이 안 된 거를 갖다 팔려고 그러면 더 힘드는 거죠. 이게 상품을 만든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러면 그게 훨씬 더 좋은 진출 방법일 것 같아요. 예, 제가 답변은 계속 하고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 얘기가 정답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듣기만 들으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뭐 부모님들이 같이 나가서 운동하는 축구를 가르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한 혼자 내보내는 거가 얘기하는 거고 부모님이 같이 있으면서 운동을 시키는 외국은 또 특히 어떤 개방적인 훈련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그러니까 목적이 그러니까 축구를 좋아하는 선수로 좋아하는 아이로 만드는 거지 얘를 대표로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뭐를 만들어야 이거가 좀 힘들다는 거죠. 그런 목적을 갖고 있으면 부모한테는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해 학교 대표도 안 되는 애를 학교에서도 대표가 아닌 애를 막 국가대표만 생각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축구를 좋아하는 것만 만들면 본인이 다 알아서 한다는 거죠. 아니 늦게 그 운동에 소질이 있어가지고 되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시 또 얘기했지만 조한희 감독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축구를 시작했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 전까지 너무 좋아서 중학교 3학년 때가 선수 아닌데 막 했다는 거예요, 축구를. 근데 그거는 다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끝까지 가면. 사실은 지성이도 운이 좋은 놈이 저 또래들이 공을 엄청 잘 잤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감독님 아들들이 다 저 또래예요. 저기 박상인 감독님, 현대에 있었던 지금 고재욱 감독님, 하범근 감독님, 축구 부모님들 자녀들로 치면 한 10명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놈만 해도 대표예요. 너는 무조건 대표는 안 된다. 저 사람들 아들들만 돼도 널.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는 전혀 요즘에 또 특히 더 보는 어떤 관점도 다 달라지고 그래서 요즘에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는가가 문제인데 항상 그러죠. 그런 애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네가 대표하고 있는 거다. 내가 맨날 그래요. 다 있었으면 힘들어요. 쟤도. 다 없어졌기 때문에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운이 좋은 놈이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축구를 시작했어요. 시작은 3학년 때부터 시작했는데 정말 아까 아버님 말씀 셰르 초등학교로 마지막에 이제 시작은 다른 데서 했어요. 이제 부모님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한 게 아니고 무슨 아파트에 입주를 했는데 그 동네 중앙의 아파트에 학교가 들어서 있었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축구로 운동으로 알리잖아, 학교를 많이. 그래서 이제 축구로 알리고 싶었는가 축구부를 만든다고 학부형 동의를 받아오라는데 저는 축구 선수 하라 그러는 줄 알고 찍어줬어요, 거기다가. 근데 사실은 그 학교가 축구부를 만드는 학교였어요. 근데 거기에 1년도 안 되고 서울도 그러겠지만 아파트 이렇게 단지 안에서 축구 안 시키려는 학부형들이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거의 안 시켜서 아예 폐교가 축구부를 없애버리고 지금 셰르 초등학교로 가서 이제 전문적으로 5학년 때부터 했는데 실력은 애들 공차는 게 다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센터에 보면 다 똑같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이제 자기가 노력하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초등학교 때는 다 똑같죠. 그런 좋은 실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글쎄 그거를 성적으로 얘기하면 그때 당시 셰르 초등학교 처음으로 아마 전국대 준우승 시켰던 것 같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아마 경기도대 전무, 그러니까 다 우승, 정관왕하고. 그 혼자 한 건 아니지만은 11명이 한 거지만은 이제 그런 무명의 학교를 그렇게 만들었고 수원공고도 마찬가지고 21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시켰고요. 얼마나 이상한 학교였어요. 21년 만에 우승을 한 번도 못하고 전국 대회가 8개, 9개였어요. 옛날에는 8개, 9개면은 21년이면은 100 몇 번 할 동안에 우승 한 번 못하고 거기서 우승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더 진로를 얘기했는데 그 길을 간다고 했으니 다른 학부형들이 얼마나 저보고 미친놈이라 그랬겠어요. 정명고등학교가 여기 정명고등학교 학부형 계세요? 얼마나 유명한 학교였는지 하면요. 그 박희천 감독이 옛날에 했을 때 꼭 1년에 한두 개씩 우승할 때예요. 그리고 거기 가면 대표는 거의 돼요. 그냥. 그전에는 좋은 애들만 뽑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럴 확률이 100%인데 지성이 가면 2학년 때는 무조건 100% 태극마크를 달아준다는데 그때 이놈 달았으면 지금은 거지 됐을 거야 아마. 안 보내기 아니 감독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옆에 학교 얘가 뭘 되려고 도대체 이게 그 먼 학교를 가서 부천까지 다니면서 수원에서 네가 무슨 프로 선수가 될 뭔 선수가 네 지금 있는 일만 잘하고
대학 생기면 가서 너는 목적이 교사니까 그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정명고다 그 먼 데까지 다니려고 그러는데 중학교 감독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 다른 데는 다른 사람 애들은 다 거기 보내달라는데 큰 학교 보내기가 힘들잖아요. 고등학교 지도자들이. 근데 나는 그냥 그 옆에 아무도 안 가는 학교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 언제 얼마든지 보내준다고. 근데 다른 애들은 안 데리고 가잖아. 이놈 데리고 가야 몇 명 가니까. 근데 아이고 나는 그래도 여기 가겠다. 그 성공고를 갔어요. 다 다른 사람들이 정신이 지금도 미쳐있지만 정신이 미친놈이다 했대 그때. 그렇죠. 100% 차이는 날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축구를 어렸을 때 발로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된다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도자님도. 그리고 그 학원 축구하고 클럽 축구의 장단점은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축구가 학교가 끝난 다음에 와서 하거든요. 방과 후에.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초등학교 시스템도 다 그렇게 할 걸요. 아마 학교가 끝난 다음에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축구를 하는 거고. 근데 단지 그 클럽 안에도 취미로 하는 애들이 반이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 엘리트 코스랄에서 선수반이 있어요. 선수를 따로 만드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쪽에서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진로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이 선수는 재능이 좋은데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13세까지만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중학교 때 되면 선택을 해야 돼요, 부모들이. 이제 축구를 더 많이 할 것인가, 공부를 더 많이 할 것인가. 근데 그 기로를 저희가 정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애는 좀 축구 쪽을 좀 재능이나 이런 게 모든 게 발달이 됐으니까 축구를 더 하십시오. 그러면 중학교에 가서 축구부로 있는 중학교를 보내주고, 그리고 부모들이 스스로 얘기해요. 우리 애는 그냥 중학교 때도 취미반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중학교를 다니면서 오후에 5시부터 와서 2시간 동안 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확실히 그거는 부모님들이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시부터 가르치는데 실질적으로 한 뭐 3, 4년 해보고 이렇게 재능이 좀 발견이 되면 그런 애들은 중학교 가서도 계속 축구 선수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할 일도 잘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되게 보면 공부 잘하면 또 공도 잘 차거든요. 되게 그게 빈말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운동 선수들 이렇게 보면 정말 IQ도 높고 또 이렇게 사람 대하는, 그러니까 그 가끔 이제 제가 이 엘리베이터 수원구장 같은 경우에 딱 타고 가면 대표 선수들이나 대표 코치들이 와서 같이 탈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지도자들이 좋은 지도자나 어떤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지도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행동 거지도 그렇게 올바라요. 국가대표 돼서 이름이 많이 알려진 애들이 엘리베이터 타면서 쌍욕하고 타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유명한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데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지금 아버님 말씀하신 인성도 잘 돼 있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게 다 갖춰져야 아까 말씀드린 존경을 좀 받는 거지. 아무리 훌륭한 선수가 있어도 바로 뒤에서 또 더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거에 붙여서 이번에 올림픽을 런던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모든 단체장들을 다 만나서 밥을 먹었어요. 저는 이사를 런던에 간지 아무도 그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보고 길도 물어봐요. 자기들보다 더 늦게 갔는데. 자, 런던은 자기들보다 훨씬 먼저 왔어요. 근데 아버님 이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요? 길 다 물어봐요. 그런 의미에서 다 밥을 먹었는데요. 모든 경기단체들이 자기의 어떤 예를 들어서 마라톤은 이봉주, 뭐 또 어떤 배드민턴은 누구 뭐 이렇게 해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다 그런 애환도 있고 장단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뭐 마라톤 누구 영웅인데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제 욕하는 거죠. 또 어떤 부모가 와가지고 난리를 해서 우리 지금 무슨 뭐 단체 종목인데 이런 게 다 깨졌다. 이런 얘기를 막 해서 내가 지성이 보고서 야 이 새끼야 너 똑바로 해야 다 욕하잖아. 뒷방에서 너 욕한다 임마 맨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성이 잘 돼 있는 애들은요 다른 것도 잘해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금메달을 딴 애들도요 감독, 총감독 그다음에 거기 단장들한테까지 축하받은 애들이 있고 금메달 따고 싸가지 없다고 같이 밥도 안 먹은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이 차이가 그거는 메달을 뭐가 땄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선수인가를 평가를 하는 거는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내가 인사를 해야 끝날 것 같아요.